괜찮아지려고 애쓸수록 왜 우리는 더 괜찮지 않아지는 걸까요? 참 역설적인 질문이죠. 우리는 모두 자연스럽게 행복하고 평온하고 싶어 합니다만, 때로는 그 자연스러움을 향한 노력이 오히려 스스로를 옥죄는 족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고 애써 괜찮은 척하지만 속은 더 공허해지는 경험, 혹시 여러분도 해보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닐지 모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본연의 깊은 고민과 맞닿아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보편적인 물음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는 조선 후기 가장 빛나는 지성이었던 한 인물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는 무려 18년에 달하는 길고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을 겪었습니다. 전남 강진의 외딴 집에서 외부의 혹독한 억압과 고통에 맞서 싸워야 했죠.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그의 내면은 과연 어떤 번뇌를 겪었을까요? 정약용 선생은 유배라는 절대적인 부자연스러움 속에서 어떻게든 스스로 마음의 평화와 자연스러움을 찾아내고 유지하려 애썼을 겁니다.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려 끊임없이 붓을 들었죠. 낡은 서책을 펼쳐들고 고뇌에 잠기거나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사색에 빠져들었던 그의 모습은 단순히 시련을 견디는 것을 넘어 억지와 자연스러움의 경계를 탐구하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체념하려 애쓰고 강박적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내면의 균형을 잡으려 했던 그의 시간 속에는 수많은 단상들이 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글 속에는 자연스러움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평화가 과연 진정한 평화일지에 대한 그의 깊은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죠. 유배지의 정약용이 겪었던 내면의 번뇌는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위대한 인물조차도 이토록 치열하게 고민했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의 삶과 사유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억지의 본질을 조금 더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이토록 치열하게 적지의 본질을 파고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일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덕지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자연스러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또 다른 형태의 억지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자연스러움을 가장한 억지가 우리 삶에 어떤 모습으로 스며들어 있는지, 그리고 왜 괜찮아지려고 노력할수록 더 괜찮지 않아지는 역설을 겪게 되는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누구나 괜찮아 보이려는 노력을 합니다. 마음 한구석엔 먹구름이 가득해도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 오고 말하는 순간들이 있죠. 직장에서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친구들 사이에서는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가족 앞에서는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진짜 감정을 감추고 억지로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곤 합니다.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는 것이 미덕인 양 말이죠. 소셜미디어 피드에는 행복한 순간들만 가득하지만 정작 화면을 끄고 나면 밀려오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감출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빛나는 일상을 보며 나 자신을 비교하고 나도 저들처럼 행복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이런 순간들은 어쩌면 나는 괜찮다는 자기 최면을 걸기 위해 혹은 타인에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는 우리 시대의 또 다른 덕지가 아닐까요? 출퇴근길 만원 지하철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면서도 왠지 모를 깊은 고립감을 느끼는 순간은 또 어떻고요? 주변의 시선 속에서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며 나의 존재가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회의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나는 괜찮아라는 주문을 외우며 자연스러움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내면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억지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토록 괜찮아 보이려고 혹은 정말로 괜찮아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애쓰면 애쓸수록 마음은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노력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괜찮아져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힐수록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기보다 이런 감정은 느끼면 안 되라며 스스로를 검열하고 억압하게 되죠. 슬픔이나 분노 같은 소위 부정적 감정들은 애써 외면하고 긍정적인 가면만을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끓어오르는 압력솥처럼 내면에서 더 큰 압박을 만들어냅니다. 진정한 자기 수용이 부재한 상태에서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만 남게 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착취하며 더 괜찮은 나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환상에 갇히게 됩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는 순간 그 어색함 속에서 진정한 내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질문하게 되죠.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괜찮아지려는 노력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더 엉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엉킴을 풀기 위해 애쓰기보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긴장했던 어깨가 스르르 풀리고 억눌렸던 표정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것과 지금 이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전자가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면 후자는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과정이니까요. 진정한 치유와 마음의 평화는 바로 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끌어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제는 괜찮지 않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볼 때가 아닐까요? 이제는 괜찮지 않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볼 때가 아닐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한 위대한 인물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조선 후기 가장 총명했던 지식인 정약용 선생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면의 번뇌를 안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는 길고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죠. 외부의 억압과 고난 속에서 과연 그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다스리며 진정한 평화를 찾아 나섰을까요? 낡은 서책을 펼쳐들고 고뇌하는 모습,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사색에 잠긴 그의 옆모습에서는 체념과 강박적인 자기 성찰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던 한 인간의 깊은 고통이 엿보입니다. 그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연스러움이란 무엇인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행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그가 유배지에서 찾으려 했던 깨달음이었을 겁니다. 그의 저서 곳곳에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가하는 억지를 경계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삶의 단상들이 고스란히 담겨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적지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야 한다, 늘 긍정적이고 행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피드 속에는 모두가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이상적인 삶을 연출하는 모습이 넘쳐나고 자기계발 서적들은 행복의 공식을 제시하며 정해진 틀을 강요하죠. 하지만 이러한 화려하고 이상적인 모습의 이면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타인의 시선에 맞춰 자신을 끊임없이 보정하고 진짜 감정은 애써 숨긴 채 가짜 웃음을 지어야만 하는 현대인의 깊은 불안감과 강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소셜미디어 속 완벽한 웃음 뒤 공허한 표정, 쉴 새 없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모습, 바쁜 출퇴근길 무표정한 군중 속 고립감은?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움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또 다른 형태의 억지임을 말해줍니다. 우리 자신이 아닌 사회나 타인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애쓰는 동안 우리는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진실해지지 못하고 억지로 가면을 쓰는 행위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실해지지 못하고 억지로 가면을 쓰는 행위가 결국 우리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괜찮아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노력이 우리를 더 괜찮지 않게 만드는 딜레마에 빠져들곤 하죠.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처럼 스스로를 억압하는 감정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괜찮아지려는 노력 그 자체가 오히려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정한 기준에 맞춰 자신을 끊임없이 검열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억지로 억누르려 하죠. 슬픔이나 분노, 불안감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마치 없어져야 할 문제처럼 여기고 애써 외면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압된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결국은 더 큰 불안이나 무기력감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진정한 자기 수용이 부재할 때 우리는 괜찮은 척하는 것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서 혼란을 겪게 되죠. 겉으로는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완벽함을 강요하는 악순환에 갇히는 겁니다. 마치 거울 속 자신에게 억지로 웃어 보이며 나는 괜찮아 라고 주문을 외우지만 마음속 깊이에서는 아니, 나는 아직 부족해 라고 속삭이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와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고뇌하며 깨달았던 적지의 경계는 바로 이런 지점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가하는 억지를 경계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찾으려 애썼죠. 완벽한 자연스러움이나 절대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대신 자신의 불완전함과 현재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오랜 유배 생활은 그에게 외부의 억압을 견디는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불필요한 억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결국 괜찮아지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이 역설적으로 괜찮아지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오랜 고민과 내면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맞춰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이죠.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현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가져다주는 열쇠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무언가와 싸우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속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드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정약용 선생이 먼 과거 유배지에서 고뇌했던 문제는 오늘날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삶과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지혜는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잠시 멈춰 서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용기를 주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괜찮아지려 애쓰기보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려 했던 가장 자연스러운 지혜가 아닐까요? 우리 삶의 보편적인 고민들은 때로는 이처럼 과거 위대한 인물들의 발자취에서 뜻밖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 인물의 지혜를 통해 현대 사회의 어떤 고민을 풀어볼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